여러분, 동네에 김밥집 하나쯤은 있었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김밥 한 줄 사들고 가던 그 집. 그 옆에 PC방이 있었고 건너편에 치킨집이 있었고 골목 안쪽에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 자리 가보면 어떻습니까? 셔터가 내려가 있거나 임대 문의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6개월 전에는 분명 분식집이었는데 지금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박혀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가게 문을 닫은 사람이 108,282명입니다. 1195년에 이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100만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처음 넘었어요. 하루에 2,762명이 간판을 내립니다. 이걸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기가 안 좋으면 좀 참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자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돈을 잃게 설계되어 있어요. 오늘 그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짚고 갑시다. 한국에 왜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은가? OECD 기준으로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23.2%입니다. 미국이 6.1%, 일본이 9.5%, 독일이 8.4%. 한국은 미국의 거의 4배예요. 왜 그러냐? 한국은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입니다. 50살이 안 돼서 회사에서 나와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재취업은 안 됩니다. 나이 들면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퇴직금 들고 치킨집을 열고 카페를 열고 분식집을 엽니다. 이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자영업자가 미국의 4배가 된 거예요. 문제는 들어오는 문은 누구한테나 열려 있는데 나가는 문이 잠겨 있다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입니다. 자영업자가 가게를 열면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자영업자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개인 사업자 평균 연소득 1,938만 원, 월로 나누면 161만 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이 13,220원이고 주유수당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12,384원이에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 원. 자기 가게에서 사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 가게에서 알바를 했으면 더 벌었습니다. 그것도 161만 원은 평균이에요.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사업자가 전체의 67%, 소득 0원으로 신고한 사업장이 105만 곳이 넘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자영업이 돈을 못 벌면 0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출이 0원이어도 매달 나가는 돈이 있어요. 월세, 관리비, 대출이자, 4대 보험, 남은 재료 폐기 비용. 손님이 한 명도 안 와도 매달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매출이 없으면 0이 아니라 매달 마이너스 수백만 원이에요. 이 마이너스를 뭘로 메꿉니까? 빚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72조 원, 1인당 평균 대출이 1억 7,892만 원이에요. 금리 5%로 잡으면 매달 이자만 75만 원, 161만 원 벌어서 75만 원이 이자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지를 봐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매출이 무너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용이 치솟고 있어요. 양쪽에서 동시에 눌리고 있습니다. 먼저 매출 쪽입니다. 손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의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었어요.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64%가 회식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퇴근하고 고기 먹고 2차 노래방 가던 그 문화가 거의 사라졌어요. 노래방이 2011년에 35,316개였는데 지금 25,990개, 1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2030 인구 자체가 줄고 있고 2세대는 술을 덜 마시고 집에서 넷플릭스를 봐요. 영화관 관객 수가 2019년에 2억 2천만 명인데 2024년에 1억 2천만 명, 절반입니다. 넷플릭스가 한 달 17,000원인데 영화관은 팝콘까지 하면 한 번에 35,000원이에요. PC방은 더 심합니다. 2019년에 11,873개에서 지금 7,999개, 5년 새에 34%가 사라졌어요. 집에 있는 PC 사양이 올라갔고 모바일 게임이 대세가 됐으니까 굳이 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숙박 음식점 불황이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손님이 잠깐 안 오는 게 아니라 손님이 오던 이유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쪽을 봅시다. 비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정반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손님이 줄면 직원을 줄이면 되느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급 가족 종사자가 2025년에 5만 7천 명이 줄었고 나홀로 사장님도 한 달 한동안 11만 2천 명이 빠졌습니다. 가족 도움도 못 받고 직원도 못 써요. 10년 전만 해도 20평 식당에 직원 2명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사장 혼자 서서 주문받고 요리하고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배달 포장까지 합니다. 직원을 줄여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한 명이라도 쓰는 순간 비용이 확 올라가거든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320원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실질 시급 12,384원,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까지 합치면 직원 한 명에 월 250만 원에서 295만 원입니다. 2명이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10년 전에는 150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2배예요. 월 161만 원 버는 사장이 250만 원짜리 직원을 어떻게 씁니까?
못 쓰니까 혼자 하고, 혼자 하니까 서비스가 떨어지고, 서비스가 떨어지니까 손님이 더 안 오고 매출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여기에 임대료까지 올라갑니다. 성수동 아시죠? 원래 뭐가 있었습니까? 작은 공방이랑 카페들이었어요. 그 가게들이 분위기를 만들고 사람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인스타에 올라가고 핫플이 돼요. 그러면 뭐가 벌어지느냐?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립니다. 성수동 임대료가 1년 만에 2배 올랐어요. 분위기를 만든 작은 가게들은 감당이 안 돼서 쫓겨나고 그 자리에 대기업 매장이랑 프랜차이즈가 들어옵니다. 원래 동네를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개성이 사라지고 사람이 안 오기 시작하고 결국 상권이 죽어요. 경리단길에서 벌어졌고 연남동에서 벌어졌고 을지로에서 벌어지고 있고 성수동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장사를 잘하면 임대료가 올라서 쫓겨나요. 자기가 만든 가치를 건물주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랫폼이 끼어듭니다. 매장에 손님이 안 오니까 배달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배달앱에 입점합니다. 여기서 10,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봅시다. 재료비 3,500원,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매출의 16.9%에서 29.3%인데 중간값으로 잡아도 약 2,300원이 플랫폼한테 갑니다. 포장재 500원, 가스 전기 500원. 여기까지 빼면 3,200원이 남아요. 여기서 월세, 인건비, 대출, 이자를 빼야 합니다. 치킨 한 마리 팔아서 사장님 손에 남는 돈 몇백 원이에요. 밤새 튀기고 포장하고 배달 나가서 몇백 원. 2025년 4월부터는 포장 주문에도 6.8% 수수료가 붙었습니다. 배달 안 하면 손님이 없고 배달을 하면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치킨집이 전국에 31,397개, 사상 최초 3만을 넘었습니다. 폐점률 14.2%, 개점률 14.4%, 들어오는 수와 나가는 수가 거의 같아요. 회전문입니다. 한 사람이 빚지고 나다면 다른 사람이 퇴직금 들고 들어와요. 본사는 가맹비를 받고 플랫폼은 수수료를 받고 사장님만 바뀝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1년 사이에 카페 8,600개가 줄었습니다. 이디야 폐업률이 2.7%에서 12.6%로 뛰었고 메가커피, 컴포즈, 백다방 같은 저가 브랜드가 반경 1km 안에 8개씩 들어서서 서로를 죽이고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한쪽에서는 손님이 사라지고 다른 쪽에서는 인건비가 오르고 임대료가 치솟고 플랫폼이 마진을 빼가고 있어요. 매출은 내려가는데 비용은 올라가니까 그 차이가 매달 마이너스로 쌓입니다. 이걸 뭘로 메꿉니까? 빚이에요. 그래서 자영업자 대출이 1,072조, 폐업자가 사상 최초 100만을 넘은 거예요. 5년 안에 10곳 중 6곳이 문을 닫고 1년도 못 버티고 폐업하는 비율이 22%, 창업 100건에 폐업이 85건입니다. 이 숫자들 뒤에 진짜 무서운 게 숨어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빚이 소득의 3.4배예요. 연봉 1,938만 원인 사람이 빚을 6,600만 원 넘게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1인당 평균 대출은 1억 7,892만 원이니까 소득 대비로 보면 거의 9배.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31조 원, 신용불량이 된 자영업자 14만 명,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2.24%. 이 사람들이 연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갚을 돈이 없어요.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빚은 매달 이자를 요구하니까 빚으로 빚을 돌리다가 결국 터집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정부가 금리를 내려주면 되지 않느냐? 이자 부담이 줄면 좀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 금리를 내리면 뭐가 벌어집니까? 부동산으로 돈이 몰립니다.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면 건물 가격이 오르고 건물 가격이 오르면 임대료가 올라가요. 아까 말씀드린 성수동 임대료 2배 상승, 그게 다시 벌어집니다. 금리를 안 내리면 자영업자가 이자를 못 갚아서 쓰러지고 금리를 내리면 임대료가 올라서 쫓겨나요. 어느 쪽을 택해도 자영업자한테는 답이 없습니다. 이게 경기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달 마이너스면 그냥 문을 닫으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못 닫아요. 가게 문을 닫는데도 돈이 듭니다. 폐업 비용 평균이 2,188만 원이에요. 인테리어 철거 518만 원, 원상복구 379만 원, 직원 퇴직금 563만 원, 밀린 세금 420만 원까지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정부 지원은 최대 600만 원인데 실제 비용의 27%밖에 안 돼요. 나머지 1,500만 원을 장사가 안 돼서 문 닫는 사람이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거기에 폐업하는 순간 정책자금 유예가 끊기고 대출 상환 압박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폐업 시 평균 부채가 1억 2,363만 원이에요. 그래서 못 닫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매달 마이너스인 걸 알면서도 간판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좀비 자영업자라고 부릅니다. 폐업을 결심하고 나서 실제로 문 닫기까지 평균 11.9개월,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33.8%이고 60대 이상은 42.8%가 1년 넘게 못 닫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미용실을 하시는 65세 박모 씨 이야기입니다. 6개월째 개점 휴업 상태예요. 손님이 안 와요. 근데 월세랑 대출 원리금 합치면 매달 600만 원이 나갑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인근 미용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자기 가게 사장인데 남의 학원에서 알바를 해서 자기 가게 월세를 내고 있어요. 왜 안 닫느냐? 닫으면 대출 일시상환 요구가 들어오고 폐업 비용은 없고 집기를 팔아봐야 원래 가격의 10분의 1이니까요. 링거를 뽑으면 죽으니까 링거를 꽂은 채로 누워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입니까? 장사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조사에서 폐업 원인 1위가 수익성 악화 86.7%, 내수 부진 52.2%, 인건비 상승 49.4%가 뒤를 잇습니다. 폐업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1위가 폐업 비용 지원 60.8%예요. 문 닫는데 드는 돈을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자영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경기순환이 아닙니다. 구조가 바뀌었어요. 손님이 오던 이유가 사라졌고 비용은 한 방향으로만 올라가고 플랫폼과 프랜차이즈가 중간에서 마진을 빼가는 구조가 굳어졌고 장사를 잘하면 임대료가 올라서 쫓겨나고 망해도 나가는데 2천만 원이 드니까 나갈 수도 없습니다. 들어오는 문은 열려 있고 나가는 문은 잠겨 있고 안에서는 매달 돈이 새 나가는 구조예요. 자영업 비중이 올해 19.9%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20% 아래로 내려왔어요. 숫자만 보면 줄어드는 것 같지만 건강하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빚을 지고 신용불량이 되고 가족이 깨지면서 줄어들고 있어요. 2025년에 나홀로 사장님이 한 달에 11만 명씩 사라지고 있다는 건 자영업이 정상적으로 축소되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퇴직금 들고 치킨집을 열까 카페를 열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구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창업 100건에 85건이 폐업합니다. 5년 안에 10곳 중 6곳이 사라져요. 살아남은 4곳도 월 161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문을 닫으려면 2천만 원이 들고 빚 1억이 남아요. 이건 장사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100명이 들어가면 99명이 실패하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뇌강이었습니다.